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2시 34분입니다. 배임죄 얘기가 나왔으니 망정인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불교방송 얘기를 자주 얘기하죠. 한때 이 불교방송에 경기도에서 지원금 같은 걸 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경기도의 불교 문화재에 대한 도록, 그러니까 사진집 같은 거죠. 사진집 같은 게 이런 사진집이라든지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달라라는 의뢰를 받고 3억 원인가 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경기도지사가 김문수였어요. 자, 그 당시 불교방송 이사장은 임학규, 본명은 임학규, 승명은 영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3억 원이 불교 방송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임학규가 지 개인적으로 쓱싹 해버렸어요. 지가 만든 일종의 유령법인 비슷한 데인데 지금 활동을 하나 모르겠어. 뭐 하여튼 뭐 그런 한중 불교 문화 협회인가 하여튼 뭐 그런 내가 볼 때는 도대체 한때 보니까 전화번호도 불교 방송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불교 방송으로 전화번호가 찍혀있고 막 그러기도 했었어요. 여하튼 자, 거리로 돈을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교 방송 돈을, 경기도가 지급한 불교 방송 돈을 가로챈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임학규, 영담지 개인 주머니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어쨌거나 명색은 법인 계좌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횡령이 안 되고 배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노조위원장 자격으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결론적으로 무죄 나왔어요. 무죄 나왔어요. 말이 돼요? 그게 또 무죄 나오더라. 돈을 확실히 빼서 줘버렸는데 그것도 무죄 나오더라고. 근데 단순히 허가를 내줬다고 해서 그게 배임이라고? 아유, 진짜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검사가 기소 안 한 것도 다 배임이에요. 검사가 기소 안 하는 바람에 피의자 혹은 피고인이 감옥에 안 들어가고 돈벌이를 해서 딩가딩가 이익을 봤다. 그거 다 배임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나만 아는 검사 새끼들이 있나 보자고. 에휴. 자, 오밤중의 뉴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세 번째 주제, 제가 준비한 주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는 정경심 교수 가석방입니다. 기쁘지만 한편으로 불안한 이유입니다. 참, 조금 전에 보도가 하나 났어요. 아까 보니까 저녁에 한 7시쯤에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정경심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 될 거라고 합니다. 수감된 지 3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척추가 내려앉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사실상 지금 앉아있기가 어려울 정도이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석방 되자마자 병원으로 가야 되는 상황일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일상생활이 어려운 지경이 돼서야지 겨우 가석방이 된 겁니다. 참 독한 놈들이죠. 참 그런 거 보면 윤석열 참 인간 독해요. 그죠? 진짜 독해. 지 한 몸 불편한 거는 참지를 못하는 놈이. 한동훈 보세요. 지 욕먹는 거 참지 못하고 지 의심하는 거는 참지 못해서 고소 고발하고 개지랄 떠는 놈이 남의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극우
뭐 뉴라이트 정권 아니에요. 사이코패스 정권이에요. 기본적으로 지금 극우라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남이사 어쨌든가 말든가 나는 내 위주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극단적인 이기심이자 극단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밖에 달리 말을 못하겠습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비난도 그래요. 뭐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다 어쩌다고 한다죠. 그 당시에 1920년이었어요. 1920년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거면 정말 악마하고도 손을 잡아야 될 판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죽어라 싸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호의호식 하던 놈이 일본 돈으로 유학 갔다 온 그런 친일파의 새끼가 뭐 어쩌고 어째? 소련 공산당에 아유 진짜. 친일파니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시 조국의 독립이, 조선의 독립이, 대한의 독립이 너무나도 절실하지 않았던 자였기 때문에 야, 왜 소련한테 가서 붙었어? 이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당장 내일 모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은요, 예, 내가 무슨 짓이든 하게 될 겁니다. 내 새끼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은 새끼니까 왜 그랬어? 라는 말이 가능한 거예요. 즉 지금 떠들고 있는 저 새끼들은 대한민국의 독립, 조선의 독립, 조국의 독립, 민족의 해방이 절실하지 않았던 그런 싸가빠진 새끼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이 얘기 옆으로 좀 샜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 이들은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 일베 정권이라고 제가 간간히 말씀을 하는데 일베 정권, 달리 말해서 얘들은 사이코패스 정권이라고 해도 과언 아닌 겁니다. 신원식 같은 새끼가 대표적인 거죠. 평생을 육사 나와가지고 별 달고 고위 장교, 고급 장교만 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새끼가 되다 보니까 만주벌판에서 찬바람 맞으면서 독립투쟁을 한 우리 선조들의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 관심이 없는 거지. 지들처럼 군대 생활한 줄 아는 거지. 독립군이 지들 53사단 뭐 같은 후방인 줄 아나 보지. 아니 최전방 2사단 17년대였다고 해도 만주벌판 말 달리던 우리 독립군하고 비교를 하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뭐다? 독립군의 고통 따위는 관심이 없는 거고요. 공감을 못하는 겁니다. 즉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온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런 상황. 이게 우리 같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야, 요건 좀 심하다. 요까지만 하고 말자 라고 하지. 지금처럼 엄마를 감옥에 보내놓고 딸을 고졸로 만들어 놓고 이제 또 아들까지 고졸로 만들려고 그러고 아버지는 지금 몇 년째 패족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런 짓을 하는 자가 과연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동훈 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사실 해봐야 될 것 같아. 한동훈은 계속해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괴롭히고 딸내미 쫓아다니면서 중졸 고졸 만들고 마누라 감옥에 쳐놓고 한번 해보자고. 지는 어떻게 견디나. 윤석열 어떻게 견디나 한번 해보자고. 아 진짜 씨. 자, 어쨌거나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이 정경심 교수가 겨우 가석방이 됐습니다. 다행스러워요. 그런데 한편 불안한 거는 사이코패스 같은 이 윤석열 정권이 왜 정경심 교수를 가석방해 줬을까? 물론 가석방 요건은 돼요. 가석방 요건 된 지 한참 지났어. 그래도 눈도 깜짝 안 하던 놈들이
갑자기 가석방을 턱 시켰어. 왜? 그냥 한 게 아니라는 것쯤은 삼척 동자도 압니다. 누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길 가던 강아지 새끼까지 다 알 거야. 그러면 이 새끼들이 원하는 거, 노리고 있는 게 뭘까? 예. 가장 쉽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은순이죠. 장모. 아시다시피 최은순이 엊그저께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이제 겨우 2달입니다. 그런데 보석 신청을 냈다. 2달 만에 보석 해달라고 뻔뻔스럽게. 정경심 교수는요, 3년이 넘게 있었고요. 그 기간 동안 척추가 무너져 내리는 심각한 질병을 앓았습니다. 그래도 참, 지난 겨울인가요? 지난 연말에 겨우 형집행 정지 풀어주면서 어떻게 했다? 예. 당시 검찰이 조국 장관한테 요구한 게 있죠. SNS 하지 말라고. 그래서 당시 조국 전 장관 SNS를 한동안 못했습니다. 아니, 마누라 풀어줄 테니까 SNS 하지 마. 이게 뭔데? 자, 그러다가 갑자기 조국 전 장관이 내년에 출마할 수도 있겠다. 이른바 조국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국 신당설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바로 정경심 교수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랬던 검찰이, 그랬던 윤석열 정권이 갑자기 가석방을 했다. 이유가 있는 거지. 지들이 바라는 게 있는 거지. 정경심을 석방했으니 최은순도 석방하자라는 그런 계산이겠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최은순 2달 있었잖아. 야, 네 장모 2달 있는 게 그렇게 안쓰럽디? 왜? 그 2달 있었다고 줄리가 개지랄 떨디? 아이고, 진짜. 자, 욕을 안 할래도 욕이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상황이 그래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 오늘, 그러니까 9월 20일 수요일, 정말 몇 년 만에 조국 전 장관이 다스베이다 출연을 했어요. 어떻게 보자면 본격적인 이제 활동 재개에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DK 눈물이 상당히 많이 팔렸죠. 놀라운 것은 DK 눈물, 조국 전 장관이 쓴 DK 눈물을 1위에서 2위로 몰아낸 것이 주저앉힌 게 뭐다? 조민 씨의 에세이였어요. 자, 조민 씨 같은 경우 요새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다양한 SNS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30만이 돼? 와, 진짜 순식간에 확 올라가 버리네. 아, 진짜 부러워라, 씨. 예. 자,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자,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을 어떻게든 간에 막을 필요도 있을 것 같다. 그럴 필요성을 느꼈을 것 같아요. 특히 조국 전 장관의 SNS 활동이 점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쓰시는 그 말도 아직까지는 대단히 조심스럽고 아직까지는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이나 점점 발언의 횟수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조국이 직접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전면 활동 재개에 들어간다. 아, 윤석열 정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후쿠시마니 또 장모 고속도로니 하는 이런저런 악재가 겹치는 상황에서 조국이 점점 활동을 강화한다. 자, 그렇다면 나라도 그러겠네. 정경심 내보내줄 테니까 SNS 하지 마. 조민, 너 유튜브 하지 마. 그러지 말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당장 그 의심부터 됩니다.
자, 또 있습니다. 가석방이 됐다고 해서 이제 완전히 풀려났느냐? 그게 또 아니에요. 지금 그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조원시 인턴 증명서와 관련해 가지고 정경심 교수가 또 추가로 징역 1년이 더 나와 있는 상태예요. 추가 플러스 1이 있어요. 그게 1심에 나왔고 지금 항소심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다시 가둘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정경심 교수의 치료와 계속된 그 외부 석방 상태 유지를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조국과 조민씨 등 그 가족을 괴롭힐 수 있는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게 열려 있다라는 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윤석열 정권이 급하기는 많이 급했구나 라는 겁니다. 자, 윤석열 정권이 장모 석방하기 위해서 정경심을 미리 석방했다. 자, 얼마 전까지 상상이 안 되던 일이죠. 뻔뻔스러웠지 않습니까? 김태우를 사면 복권 곧바로 시켜주는 게 윤석열 정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 때문에 보궐선거하게 됐는데 그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게끔 만들어준 게 그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죠? 최소한의 예의 범절조차 없는 뻔뻔스러운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던 애들이 지들이 장모를 풀어주고 싶으면 풀어줘버렸지. 그런데 굳이 안 풀어주고 못 풀어주고 풀어주기 위해서 정경심을 석방한다? 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완전히 뻔뻔스럽게 장모를 풀어줬다가는 최은순 풀어줬다가는 정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약간 김을 좀 빼줘야겠다. 압력밥솥에 압력 빼주듯이 쭉 빼줘야겠구나. 그걸로 뭘 선택했다? 정경심 교수를 선택한 거죠. 자, 한 건데 옛날 같으면 이런 것조차도 안 할 놈들이라는 거야. 내가 석방시키겠다는데 라고 뻔뻔스럽게 나올 놈들이지. 장모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 조건으로 정경심을 풀어준다? 이런 거 할 놈들이 아니었단 말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만큼 지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인지한 거예요. 지들도. 인정하고 있는 거지. 별로 지금 그럴 단계는 아니다. 지금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나가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금은 약간 눈치 보는 척은 해야 한다. 라는 사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예요. 달리 말하자면 뭐다? 윤석열도 인정해. 지금 지가 위기라는 거. 검찰 정권 알고 있어. 지들이 몰리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평소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아무리 지금 장모 풀어준 게 급하다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존에 우리 사고방식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 정권이 언제 그런 거 따졌어? 야, 풀어줘. 풀어줘. 빨리 풀어줘, 이씨. 이렇게 할 놈이지. 욕먹을 줄도 모르니까 이게 정경심 풀어줄까? 이렇게 할 놈들이냐고. 아니잖아. 그런데 얘들이 왜 바뀌었을까? 우리 성렬이가 왜 바뀌었을까? 지들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즉 윤석열이 저렇게 개지랄을 떨고 생쇼를 하고 지가 엄청 강한 것처럼 하고 있지만 한동훈 뻔뻔스럽게 계속 깐족대지만 지들도 아는 거야.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거. 지들이 밀리고 있다는 걸 아는 거지.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멈추지 말고 계속 밀어붙이는 겁니다. 적들이 주춤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같이 멈칫하면 안 됩니다. 이때다 더 세게 밀어붙여 인 거죠. 제가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군사작전에서요, 현대전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습이에요. 기습. 그러니까 뭐 독일의 전격전이니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기습입니다. 걸프전에서 미군이 보여줬던 그 모습은 기습이죠. 기습은 원래 적이 생각하지 못한 시간에, 적이 생각하지 못한 장소로,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를 다 기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나는 동쪽을 쳐다보고 있는데 서쪽을 공격하겠다? 예, 기습이죠. 나는 오늘 밤에 쳐들어올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쳐들어왔다? 기습이죠. 나는 얘네들이 탱크를 몰고 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비행기 타고 낙하산 타고 내려오더라. 기습이죠. 예, 요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습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동입니다. 빨리 움직인다. 내가 원하는 그 전략 목표를 빨리 먼저 선점한다는 거예요. 전략 목표를 선점하고 선점했으면 빨리 이동해서 다음 전략 목표까지 탁탁탁탁 선점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가 유리한 방식으로 유리한 시간대에 싸울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기동입니다. 기동. 빨리 이동해가지고 유리한 장소와 지역, 시간을 선점하는 걸 말하죠. 기습, 기동.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공세 유지입니다. 기습을 했고 빨리 기동을 해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했다면 계속해서 그 기세를 몰고 나가서 적이 정신 차릴 수 없을 때까지, 적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라는 거야. 내가 전투력을 활용할 수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최대치를 다 끌어모아서.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다? 공세 유지인 거죠. 일단 우리가 기선을 제압을 했어요. 네. 기습이었든 뭐 기동이었든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일단 기선 제압하는 데 성공했어. 적들이 주춤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다?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치고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내일 벌써 오늘이 됐군요. 국회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내일 집회는 좀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은요, 제가 방송을 좀 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방송을 쉬게 된다면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요, 내일 집회 참석하고 난 다음에 참석한 이후 후기를 말씀드리는 시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오늘과 같은 형태의 준비된 방송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던 모양입니다. 당론을 정했네, 말았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고요. 가결표를 던지네, 부결표를 던지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자, 알아서 하라 그러세요. 자, 우리는요, 내일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맞서 싸우는 걸 선택해야 합니다. 더 세게 싸워야 합니다. 가결이 됐다, 만에 하나 가결이 됐다, 그러면 가결시키는데 동의한 그 조응천이니 이상민이니 이원욱이니 그런 놈들을 다시는 대가리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짓밟아 버려야 되고요. 부결이 됐다라고 한다면 부결된 와중에서 배신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검사 탄핵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일단 1명 됐죠. 2명, 3명, 4명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여세를 다해 몰아붙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검사 탄핵안은요, 한 명 개인이라고 계속해서 한 명당 하나의 안건이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한 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추가해야 돼요. 그렇죠? 계속 몰아세워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놈들이 무서운 걸 알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놈들이란 적폐들도 마찬가지지만 적폐 아닌 척하고 있는 민주당의 수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 무서운 거를 이제 좀 봐야죠.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오늘